이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3년 내에 청구는 또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3년 내로 청구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원에 소송을 할 때 그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회사에 아무리 일찍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3년을 넘어가면은 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의 보험 상식을 높이고자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실비보험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할 때 이것 때문에 지급 여부가 갈린다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나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부에 이런 내용을 잘 남겨야 됩니다. 예컨대 보험회사는 가끔 진료 기록부가 부실하다. 이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소송을 하다 보면은 브로커가 소개해서 가는 병원은 아무래도 이게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기록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보다는 상담실장 위주로 설명을 하고 병원에 과도한 인테리어를 쓴 경우에도 의외로 기록이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좀 사전에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볼 것까지는 않는데 이제 막 브로커들이 나 브로커인데 이 병원 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무슨 병원 가면 그 병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 보험에 그 당신이 실손보험 들어있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보험금 받게 다 알아서 해준대.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 직원한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려요. 다 보험금 받게 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브로커 얘기가 너무 흥미로운데 소송하셨던 사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거는 이제 보험 가입할 때부터 이 보험 가입하면 무슨 질환이 있으면 수술보험금이 나온다. 근데 그 질환은 웬만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검사하면은 그 질환이 나오고 특히 무슨 병원에 가면은 그 질환으로 진단을 잘 해준다더라. 이래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고 막상 그 병원에 가면은 말한 대로 특정 질환이라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잘 작성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네, 실비보험 청구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또 무엇일까요? 소멸시효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 자체가 사실 좀 번거롭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야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3년 내에 청구는 또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3년 내로 청구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원에 소송을 할 때 그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회사에 아무리 일찍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3년을 넘어가면은 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한 번 한다는 건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번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하는 거잖아요. 다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청구한 날짜별로 다 이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바쁘면은 사실 모아서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청구를 놓치고 3년을 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비보험 청구할 때 내 보험금만큼은 잘 챙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락되지 않고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험 실비는 이제 사실 내가 치료한 만큼 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보험금도 못 받고 오히려 또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도 좀 과잉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등이 뻐근해서 마사지를 가니까 왜 마사지를 돈 내고 가냐 그거 실비 청구하면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개념으로 도수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 다 잡아내요. 그래서 보험금도 당연히 안 주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꼭 필요한 치료만 받는 게 맞고 도수 치료가 치료 개념이 아니라
안마 개념으로 받고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병원 가는 거를 마실 가는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험을 한 건데 보험과 관련이 없는 건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이 병원을 날마다 간다. 실비가 되고 병원에 가면은 남편 같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보니까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아프다 그러고 뭐 도수 치료 받고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치료인데도 어떤 경우는 보험금이 나오고 어떤 데는 거절되는 경우도 본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과 겹치는데요.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같은 치료라도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도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의 개념으로 받으면 당연히 도수 치료는 보험금이 나오는데 가끔 보험회사가 판단할 때는 불필요한 치료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일정 횟수가 넘으면은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로커가 소개하는 병원은 안 가는 게 좋고 이제 브로커가 나 브로커다 하면서 소개하진 않고 무슨 병원이 가면은 잘해주고 거기 가면은 예컨대 다이어트 한약을 주지만 치료한 거로 해서 보험금도 받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잘못하면은 보험 사기의 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요즘에 특히 AI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AI가 이거를 다 이렇게 세분화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병원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특정 병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보진 않겠죠. 왜 이 병원만 이렇게 우리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소송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보통 질환별로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병원에 대해서 이 청구 유형은 내부 AI가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보험회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적인 청구를.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서 치료를 하는 거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청구한 병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경험한 건데 저희 의뢰인이 치료받은 병원이 자기네가 그 질환에 대해서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보험 회사 입장에서의 그 병원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 몇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병원은 과잉 치료하는 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험회사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아서 하는 게 좋은지 기준이 좀 있을까요? 기준은 없는데요. 저는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까먹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병원들은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병원에서 이렇게 톡 같은 거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손보험 청구가 아주 쉽더라고요. 저는 뭐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 어르신들은 이 청구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매번 갈 때마다 하는 건 어렵고 뭐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 도움받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르고 놓쳐서 못 받는 보험금 항목이나 특약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술보험금 특약이 좀 대표적입니다. 이제 수술보험금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 받는 보험금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수술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대장 용종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에 포함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수술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레이저가 그렇진 않은데 일부 레이저는 수술의 개념에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질환의 특정 레이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이게 수술보험금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법원은 그 수술의 범위에 대해서 점점점 넓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술은 칼, 가위 뭐 이렇게 째는 거 절단하는 거, 절제하는 것만 수술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험 약관 해석을 하면은 수술의 범위는 그렇지 않고요. 뭔가 없애는 거, 이것도 수술에 들어오는데 없애는 방법 중에는 레이저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수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못 받는 대표적인 보험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납입 면제 특약이 있습니다. 납입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질환, 예컨대 암에 걸리면 납입을 이제 암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받고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납입 면제거든요. 이런 납입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납입 면제는 뭐 주계약에 있기도 하고 특약에 있기도 하는데 어떤 내가 좀 큰 질병에 걸리면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모르고 놓쳐서 못 받아가지고 변호사님께 상담 오신 사례도 있을까요? 많습니다. 수술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수술인지를 몰라가지고 청구를 못했는데 아깝게도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소송을 못했고 일부는 소멸시효 내서 소송해가지고 지급받은 사례가 있고요.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 근데 납입면제는 사실 보험사에 청구하면은 보험금 지급 요건만 되면은 잘 주는 편이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사에서는 쉽게 안 줍니다. 레이저 말고도 신기술의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제 치료 방법 중에는 째는 게 아니라 구멍을 내서 뭐를 간을 삽입하고 이러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습니다. 개별 케이스마다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은 수술의 개념을 넓게 보기 때문에 뭔가 제거를 한다. 이런 개념이면은 반드시 째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수수료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변론주의라 그래서 법원은 만능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내가 받으려면은 잘 주장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수수료로 인정하고 우리 법원의 입장이 뭔지는 이제 그 변호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백한 사안도 내가 주장을 못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보험금이고요. 수술보험금은 이제 본인이 내가 받은 치료가 수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장 용종 제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저 치료. 레이저 치료 중에 모든 레이저는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이 레이저가 특정 질환의 질병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에 포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다만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는 쉽게 돈 안 줍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소송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주장을 잘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증권을 보면은 그냥 암 하면 암 진단금만 받으면 좋은데 되게 복잡합니다. 고해감, 일반암, 그다음에 뭐 소해감, 유사암, 뭐 특등등 이게 암이 막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사실 어떤 질환은 여러 가지 암 특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암 특약 쪽 하나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이 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이제 거절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받으세요. 왜냐면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구두로만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고 또 내가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해달라 그러면 다 서면으로 답이 옵니다. 이 서면을 가지고 전문가, 대표적인 게 뭐 보험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있겠죠? 이분들과 상의를 꼭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절을 하면서 보험사가 이거 의료 자문을 해야지 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자문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본인들과 MOU를 맺은 의료 자문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 저는 좀 의료 자문은 조금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받는 거니까 좀 편향될 수도 있고 이 의료 자문의 상당 경우는 의사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전공이 이게 맞는지, 임상 경험이 몇 년인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자문은 조금 비추이고요. 의료 자문 말고 동시 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 자문은 이 계약자 측과 보험회사가 같이 대학병원급 교수를 선정을 해서 그분께 이 사람의 이런 질환을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믿을 만한 병원의 유명한 교수님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자문은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보험 증권을 잘 봐야 되고요. 물론 그 전에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보험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생명보험협회, 금감원 이런 데에 일정 나의 개인정보를 놓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대한 보험 증권을 보고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근데 사실 그거 보고 확인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뭐가 가입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이 보험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좀 설명해달라. 그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한 경우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보험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증권을 보고 예컨대 삼성생명에 이러이러한 특약을 가입을 했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보장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본인이 보장 기간이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가입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보장 기간이 길기는 한데 의외로 짧은 것도 있어요. 뭐 10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0년은 후다닥 지나가기 때문에 보장 기간을 보고 이미 보장이 끝난 경우에는 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문자 통지는 당연히 오는데 이제 그런 류의 문자나 톡은 우리가 잘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우편도 보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잘 안 봅니다. 항상 하는 거니까 뭐 항상 오던 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보고는 나중에 난 연락받은 적 없다. 그럼 보험회사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보냈다 딱 하고 증거를 내밀죠. 그렇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소 습관이나 관리 방식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이런 분들이 보험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의도적으로 보험 증권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은 이 설계사들이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설계사들한테도 한번 연락 가끔씩 해보고 또 설계사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제 보험을 가입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후임 설계사가 저한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임 설계사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을 했냐. 그분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증권이나 이런 거 꼼꼼히 보지 않았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계사와의 좀 트러블이 있었던 사례도 있을까요? 많죠. 보험금 청구를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인은 내가 사고 나고 설계사한테 말했다. 근데 설계사가 알아서 해준다. 이래놓고는 설계사가 청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설계사만 믿으면 안 되고 본인이 또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소멸시효 지나서 못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거는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은 단체 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딱히 이제 서명 안 하고, 뭐 예컨대 우리 지역사회에서 뭐 구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아니면 지방도 지방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내에 주민을 위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자전거에서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민이 자전거 사고가 나면은 예컨대 서초 구민이 강동구 가서 사고 나도 이거를 일정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몰아서 청구 안 하면 끝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뭐 서울뿐이 아니라 지방도 다 해주고 특정 지자체는 좀 더 잘 돼 있긴 한데 아주 기본적인 보장을 많이 하고요. 지자체 보험은 사실 청구를 많이 안 하죠. 몰라서.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라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리죠. 저한테도 사실 자전거 사고 상담 많거든요. 내가 서초구민이면 서초구민이 서초구에서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강동구도 타고 저기 강서구도 타고 고양시도 타고 타다 보면은 각 지자체를 다니는데 서초구민인 게 중요한 거죠. 서초구민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서초구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기의 지자체의 주민을 위해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보험금 잘 챙기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잘 지급이 안 됐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분이 계신데 잘 챙기시는 분은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시죠. 그래서 상담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한테 받아서 그럼에도 이제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시는 거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문가도 견해가 나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다음 스텝인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내 보험금을 잘 받으십니다. 시청자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꼼꼼히 보시고 내가 무슨 특약을 가입하고 무슨 보장을 받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다 가입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여건이나 직업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가입을 해야 향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또 노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라는 거는 보험 설계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손해사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안에 맞게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